미안해. 5강 단가 6장. 단가라는 말 자체가 벌써 글의 종류라고 봐도 돼. 단가 시조를 단가라고 하거든. 6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체 6연으로 되어 있는 연시조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가 고전문학의 어떤 주된 테마는 이거야. 유배, 자연친화, 이별. 당연히 이별 나오면 그리움이지. 마지막으로 임금에 대한 충성. 이거를 벗어나는 것은 거의 없다고. 특이한 거 빼놓고. 특이한 게 뭘까? 사설시조에 아주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는 게 있지. 남편 흉보는 거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민중의 분노, 뭐 이런 거는 좀 예외지만 대부분 여기에다 걸린단 말이야. 이거는 유배에 관한 거야. 단가 6장 유배. 자, 해석 한 번만 하면 알 수 있는 거야, 진짜로. 원래 이 단가 6장 이신이는 임목대비 폐위에 반대하다가 이렇게 유배를 가게 되는데, 보통 유배는 저기 섬이나 저기 꼭대기잖아. 서북지방, 함경도로 유배를 가게 됐어. 여기 좀 재미난 건 뭐냐면 자연물이 나오는데, 자연물. 여기서 제비가 나오거든. 제비가 시에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면 돼. 자, 첫 번째 1장부터 볼게. 장부가 하월 사업 아는가 모르는가. 자, 장부, 사내 대장부를 말하는 거고, 하월 사업이 뭐야? 해야 할 일이지. 장부가 해야 할 일. 아는가 모르는가.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해석하면 돼. 자, 그럼 장부가 하올 사업은 뭘까? 밑에 나왔네. 효제충신 밖에 하올 일이 또 있는가? 없다. 서리법이지. 그러면 장부가 하올 일에 첫 번째가 뭐야? 첫 번째이자 마지막 최고는 뭐야? 효도하는 거. 뭐 삼가한다고 그래 보통. 나라에 충성하고 믿음을 지키는 거. 이게 사내 대장부가 해야 될 일,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야. 그러면 효라는 거는 부모에 대한 효도고, 제라는 거는 형제 간의 어떤 것이 그 우애를 말하는 거고, 충성은 임금에 대한 충성, 나라에 대한 충성, 신이라는 건 벗과 벗 사이의 믿음을 말하는 거라고. 이거는 사내 대장부면, 여기서는 대장부가 꼭 해야 될 일은 이거야. 아는가 모르는가? 왜 몰라? 알지. 그 당시에는 당연한 거니까. 어지버 감탄사 나왔고, 인도가 뭐지? 인간의 도리. 하올 일이 다만 인가하노라, 이건가하노라 그랬으니까 얘가 효제충신이 되겠지.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효제충신이야. 다시 한번, 어지버 사람의 도리로 하올 일은 다만 이것인가 하노라, 이뿐인가 하노라. 이게 뭔데? 효제충신. 그럼 장부가 반드시 해야 될 건 이거밖에 없다. 두 번째, 남산에 많던 솔 밑줄 쳐봐. 솔이 뭔지? 우리가 보통 소나무를 솔이라고 하는데, 소나무의 상징성은 지조와 절개를 의미하지. 절개. 끝까지 굽히지 않는 거야. 한 임금만 섬기는 거야. 보통 소나무, 대나무, 매화, 뭐 이런 경우에는 보통 충신이라고 얘기하고 절개지조를 의미한다. 여기서 똑같아. 남산은 임금님 계신 궁궐의 앞쪽에 있는 산을 남산이라고 부르는 거야. 남쪽이 아니고 앞쪽이야. 지금 서울 남산이 그거야. 경복궁의 앞쪽에 있는 거야. 알았니? 자, 그 많던 소나무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하나도 없단 말이야. 왜 없어? 그랬더니 난 후에, 난이 뭐야? 임진왜란 후에 부근이라고 나왔지. 부근은 근자는 도끼인데, 부는 더 큰 도끼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큰 도끼, 작은 도끼가 그다지도 날랠시고. 자, 그러면 크고 작은 도끼들이 날쌔게 소나무를 다 베었구나. 그러니까 그 많던 소나무가 다 없어져 버렸지. 됐습니까? 두어라 우로. 자, 우로 밑줄 치고,
원래는 비와 이슬이지, 그지? 우로는 여기서는 비와 이슬인데 우로 곧 깊으면 다시 볼까 하노라. 그래서 여기서 비와 이슬을 이루는 말인 동시에 여기서는 어떤 충성심, 인재의 어떤 뭐 간절한 소망 뭐 이런 거야. 우로 곧 깊으면 우로가 이 비하고 이슬이니까 얘를 받아서 소나무가 다시 자랄 수 있다 라고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인재가 소망하는 건 위에서 말한 대로 절개와 지조 깊으면 다시 소나무 충신이 많아질 거다라고 얘기한 게 2장이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나왔어. 아까 자연물 나온 거. 창밖에 새우가 가늘새에 비우니까 가랑비, 뜰가에는 제비가 나니. 자, 봐라 이거 맨날 떠드는 거 이거. 창밖에 새우 오고 뜰가에 제비 나니. 자, 색깔 맞췄다. 대꾸법이잖아. 이런 거 대꾸법이라고 하는 거잖아. 자, 창밖에는 가랑비 오고 뜰가에는 제비가 막 날아다녀. 제비. 적객. 저 유배지에 있는 여기는 이신이 자신이야. 회포는 무슨 일로 끝이 없어. 그렇겠지. 여기 회포라는 게 마음속에 품은 건데 당연히 이거는 시름이겠지. 야, 임금이 나를 버렸어. 나는 이제 부모님께 효도도 못해. 다시 돌아가고 싶어.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 다 합쳐서 시름이라고 할게. 그 회포는 무슨 일로 끝이 없어. 그러니까 시름이 많다는 얘기지. 저 제비 비 의태어라고 봐야 되겠지. 날아가는 모양 한숨 겨우 하느라. 그렇다면 여기 지금 한숨이 왜 나올까요? 그러면 제비는 날아다니잖아. 적객은 유배지에 갇힌 신하니까 완전 대조적인 거지, 그지? 제비가 마음껏 나는데 나는 움직이질 못해. 그러니까 한숨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제비는 화자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시름을 더 많이 깊게 만드는 자연물 대상이란 말이야. 그러면 대조적 의미의 시어라고 볼 수 있겠네. 적객을 화자라고 보고 제비를 자유로운 존재라고 본다면 둘은 대조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제비의 자유로움을 보고 이신이 적객은 더욱더 시름이 높아간다, 깊어간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대조적 의미다. 제비를 보고 그런 시름이 깊어졌다. 자, 그 다음에 적객에게 벗이 없어. 자, 유배지에서 벗이 있을 턱이 없지. 공량 보통 대들보를 말하지. 대들보 이렇게 천정에 보면 이렇게 가로로 쫙 있고 거기에 뭐가 있어? 제비가 있단 말이야. 적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귀양살이하는 지금 이신이를 말하는 거고 종일하는 말 무슨 사설을 하는지고. 자, 그럼 종일하는 말이라면 하루 종일 떠든단 말이야. 찍찍찍찍거리고 있어. 어지버 감탄사고 내 풀어낸 시름은 널로만 하노라. 노라 1인칭이니까 나는 너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비는 화자의 시름을 풀어주는 존재지. 내 대신 떠들고 있는 거야. 알았어? 그 다음에 제비가 벗이 돼서 내 시름을 풀어준다. 제비가 하는 역할이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여기 3장의 제비하고 4장의 제비는 완전히 달라.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여기는 적객하고요. 제비가 서로 통한다. 유사하다. 완전히 3장의 제비하고는 정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화자의 시름을 풀어주는 존재, 화자의 시름을 풀어내는 통로. 제비를 통해서 시름을 풀고 있다. 그 다음에 널로만, 노만 동그라미 줄게. 이거 비교격 주사지. 뭐보다. 청산별공에 나오는 거야. 너보다 많은, 시름이 많은 할 때 그 보다가 널로만이야. 하노라
노라는 1인칭이야. 그러니까 나가 없었지만 나를 써주면 되고요. 나는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너보다 한오라 많구나 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영탄법이라고 해도 되겠지.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제비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인간의 유정한 것은 명월 밖에 또 있는가. 인간이라는 게 인간 세상을 말하는 거지, 그지? 우리가 보통 다른 말로 속세라고 부르지. 홍진, 이것도 붉은 먼지, 풍진, 바람 먼지, 진세, 먼지 같은 세상, 인간, 사회, 이거 전부 다 인간 사회 속성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인간 사회의 유정한 것, 정이 있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서로 관계가 있고 끈끈한 벗이 있다면 명월밖에 또 있는가? 없다. 서리적 표현이야. 명월만 그렇다는 얘기야. 천리를 멀다 아니여. 천리를 멀다고 하지 않고 이 천리는 뭔데? 천리가 바로 지금 유배지지, 유배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유배지.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간 데마다 따라오니 여기까지 따라왔단 말이야. 다른 사람은 나를 다 버렸는데 나의 친한 벗들도 나를 버렸는데 명월은 끝까지 유배지까지 따라온 거야. 그러니까 유정한 벗이라고 특별히 의미를 부여한 거지. 어찌 뭐 반가운 옛 벗이 다만 너인가 하노라. 그래서 너는 의인법이고 달을 말하는 거다. 명월. 자, 이 천리가 그 서울에서 가다가 보면 그 관동별곡의 관자가 바로 그게 관문을 말하는 거거든. 관문 바깥에까지 거리가 천리 정도 되는 함경북도, 관동, 관북, 관서지방이라고 할 수 있어. 알았니? 그러면 여기 천리는 실제 거리는 아니고 정서적 거리라고 보통 얘기하지. 뭐라고? 정서적 거리. 정서적 거리. 그리고 의미는 아주 멀리 떨어진 곳.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마지막 6장을 한번 볼게요. 6장. 설월. 자, 눈이 쌓여있고 달이 떴어. 설월에 그러면 눈이 있는데 달빛이 비치는 거지. 매화를 보려고 아까 나왔었는데 매화가 뭐지? 지조, 절개, 충절의 상징이지, 그지? 매화를 보려고 잔을 잡고 창문을 열었다. 술잔을 잡고 창문을 열었어. 섞인 꽃 여윈 속에 잡는 것이 매화 향기로다. 섞인 꽃 여윈 속에. 그러면 생각해봐. 이 겨울인데 매화가 막 여기저기 막 많이 펴있지는 않겠지, 그지? 눈 속에 살짝 피어있는 한두 송이. 근데 향기가 잦아든다. 어지보 호접 동그라미 칠래? 아주 중요한 시야. 호접, 호랑나비. 여기서는 임금이겠지. 왜냐하면 매화가 충절의 상징이니까 충신. 여기서는 화자라고 할게. 화자라면 호랑나비가 매화 꽃에 찾아와야 될 거 아니야. 이 향기를 알면, 이 향기가 뭐야? 충절, 지조절개, 충절, 애끈일까 하노라. 자, 그럼 결국은 애간장이 끊어진다, 가슴 아파한다, 뭐 그런 얘기야. 자, 이게 지금 1장부터 6장까지 아까 공량이 대들보라고 얘기해 줬지, 그지?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해봐. 유배지에 와가지고 유배지에 와가지고 외로운 회포 얘기했는데, 자, 이게 내용을 한번 볼래? 내용? 야, 지금 보니까 선생님 보니까 장부가 할 일이 효제 충신이라 했잖아. 그러면 이 화자는 자기가 할 일을 한 거야. 엄격하게 말하면 자기가 상소를 올린 건, 이목대비 폐위에 대해서 상소를 올린 건 효제 충신, 즉 장부가 할 일을 한 거야. 이해됐니? 평소에 이런 걸 지키고 있으니까. 이게 인간의 도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유배를 간 거고, 자신이 상소를 올리는데
그것이 옳은 일인데 아무도 동조하지 않아. 그러니까 남산에 많던 소나무가 충신들이 다 어디 간 거야.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2장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유배지에 가서 제비를 통해서 시름이 깊어지고 제비를 통해서 시름을 풀어내고 그 다음에 명호를 보면서 아무리 먼 곳까지 따라오는 너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거야. 여기 자연 친화하고 상관이 없어. 의리 있고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 건 명월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마지막에 매화 충절이고 호접, 호랑나비, 임금이 이 향기를 맡으면 애간장이 끊어질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끝났다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건 이거다. 뭐냐면 이미지 한번 볼까? 이미지. 자, 시각적 이미지부터 볼게. 시각적 이미지. 남산에 많던 그 소나무 어디 갔단 말이냐. 시각.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각은 창밖에 새우 오고 뜰가에 제비가 나니 요것도 시각이야. 그 다음에 저 제비 비비 보고가 아예 나왔지 그지. 그래서 이게 바로 시각적이다. 시각적 이미지를 동원한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각적 이미지. 아까 나왔던 제비겠네. 그럼 제비 어딨어? 적개 예포는 무슨 일로 끝이 없어. 이거 말고 그 다음 거. 아 여기 있네요. 자 보세요. 요거예요. 종일토록 무슨 사설을 하는지고. 자 그러면 요게 바로 청각이 되겠지. 알았어? 요거야. 마지막 이미지 후각. 섞인 꽃 속에 여인 속에 향기가 잦아든다. 자 잦아든다. 요게 후각이다. 이해됐지? 그래서 후각은 여기 여인 섞인 꽃 여인 속에 잦아드는 것이 향기로다. 이게 중요한 대목이다. 그래서 이미지는 세 가지. 다시 한번 창밖에 새우고 뜰가에 제비가 나니. 두 번째 저 제비 비비를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왜 있지? 남산에 많던 소나무 어디 갔단 말고. 요거 시각적 이미지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청각적 이미지는 지금 말한 대로 요 부분이지. 종일 하는 말이 무슨 사설 하는지고. 이거 청각적 이미지. 마지막 후각적 이미지는 여기 나온 대로 섞인 꽃 여인 속에 잦은 것이 향기로다. 이 부분이 후각적인 이미지를 내세웠다. 그 다음에 제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비 3장의 제비와 4장의 제비는 완전히 역할이 다르다. 의미가 다르다. 3장에서는 시름이 깊어가게 하는 거고 4장에서는 시름을 풀어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부정이고 여기는 긍정이라고 보면 되겠네. 이해됐어? 여기는 정반대고 여기는 거의 유사한 통로가 된다 그랬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마무리는 뭐냐면 단가육장에 보면 자연물이 많이 나오는데 제비 말고 또 나와. 남산 나오지? 여기서는 아까 선생님이 궁궐, 임금님이 계신 궁궐 앞에 있는 사람을 남산이라고 했잖아. 그냥 궁궐이라고 생각해도 돼. 왜냐면 임금 계신 곳이야. 이렇게 해서 계속해도 큰 무리가 없다. 그 다음에 소나무는 지조와 절개를 지닌 충신을 의미한다. 됐죠? 그러면 남산에 있다 베어진 건 뭘까? 여기 지금 화자야. 베어진 솔 뭐라고? 이게 화자라고. 쫓겨난 거야. 유배로.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로라 그랬는데 우로 받으면 우로가 이슬하고 빈대 우로를 받으면 소나무는 다시 자라나겠지. 그렇다면 이게 우로가 깊이 있게 해석을 한다면 임금의 은혜.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뭐지? 명월 있어. 명월. 밝은 달. 근데 여기선 진정한 벗이라 그랬지, 그지? 여기선 화자를 위로하는 자연물이야. 화자를 위로하는 벗 정도 되겠지. 그 다음에 매화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조와 절기에 생략하고 호접은 여기서는 임금을 상징한다. 호접, 호랑나비, 임금.
나의 충절을 알게 된다면 자, 애간장이 끊어진다. 단가 6장의 내용이야. 본문 했으니까